안녕하세요. 2021년 4월 기준 1만 9천 명이 가입한 개인회생 커뮤니티 우회전 카페의 이원우 변호사입니다. 1억이 넘는 빚을 8천만 원도 넘게 깎고 단 2천만 원만 갚아도 된다고 하면 믿기시나요? 우회전의 실제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진행이 모두 다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지요. 자주 생기는 문제 중 하나가 담보대출이 있는데 덜컥 개인회생을 진행했다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죠. 빚을 갚고 잘 살아보려고 회생을 하는 건데 정작 살던 집이 날아가 버리면 안 되겠죠. 오늘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빚에서 탈출하면서도 부동산, 자동차 등 담보물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개인회생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일이 아예 없진 않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기한에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고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라고 요구해요. 갑자기 빚을 한 번에 다 갚으라고 하니 황당하겠지만 합법적인 요구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개인회생 신청은 어떤 금융사에서든 공통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주의하셔야 해요.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그 날짜부터 연체이자가 발생하죠. 지급명령이나 배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요. 특히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물을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거죠. 다만 금지명령을 받거나 개시 결정을 받으면 독촉, 추심은 물론이고 압류, 경매 같은 법 조치도 모두 금지되어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었더라도 중지명령으로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아도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인가 결정까지 받게 된 다음이에요. 인가 후에는 중지되었던 경매가 다시 시작되고 담보권의 실행을 막을 수 없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에 대해 좀 찾아보셨다면 별채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별채권이 뭐냐면 별도로 갚는 채권으로서 개인회생 채권과는 따로 갚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담보대출을 개인회생 변제금이랑은 별개로 갚으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채권은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에요. 채권자랑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은 자동차의 가격이 낮고 특성상 차량은 감가상각이 크기 때문에 대개 별채권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차 타는 데는 문제가 별로 안 생기죠. 하지만 부동산, 집은 금액이 많다 보니 자동차보다는 협의가 어려울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협의를 해주지 않는 채권사도 있죠. 주택금융공사나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개인회생 전에 미리 대처를 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경매 처리를 막지 못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대출을 배우자에게 넘기거나 다른 채권사로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이 있어요. 명의를 배우자나 가족에게 이전하고 대출을 승계시키거나 다른 채권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하는 거죠. 만일 담보대출을 별채권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받았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미리 알고 대처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예도 있어요. 또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담보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신용대출이라 별채권에 해당이 안 돼요. 이때는 대출금이 전액재산으로 신고되죠. 대신 개인회생이 끝나고 빚에 대하여 면책이 된다면 보증금은 신청인이 가지게 됩니다. 신용채무는 회생으로 탕감도 되니까 오히려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채권사에서 인정해주기만 하면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이나 차량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함께 별채권으로 넣은 담보대출도 동시에 갚아야 하니 월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부담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별채권의 액수가 너무 크면 문제로 삼기도 해요. 만일 변제금과 별채권 금액까지 납부하기에 너무 부담이 된다면 담보물을 경매로 넘기거나 금매로 파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 후에도 다 갚지 못하고 남은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변제금으로 해결할 수 있죠. 또한 개인 회생을 신청할 당시 별채권을 신청하여 별도로 갖고 있었으나 개인 회생 면책을 받기 전 별채권 대출을 유지 못해서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남는 채무는 개인 회생 채권으로 변하게 되어서 변제금만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어요. 별채권으로 담보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도 변제금의 별채권까지 갚으려니 부담이 너무 커서 회생이 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19년도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MOU를 체결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특례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게 했어요.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기간에는 주택을 경매할 수 없어요. 개인 회생 중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내다가 면책을 받은 뒤에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죠. 이러면 월변제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원래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하는 사람만 가능했는데 20년부터는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죠.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봐야겠어요. 여기까지 별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미리부터 알고 대비하지 않았다간 소중한 부동산이나 차량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사항을 꼭꼭 확인해야겠죠. 잘 모르겠다,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우회전 카페에 오시면 여러가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들르셔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